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102페이지 봅니다. 102페이지예요. 자, 목차 2번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 보고 있는데요. 목차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감정평가란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지난주 1번까지 봤죠.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감정평가의 의의가 무엇이냐, 왜 필요한가,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분류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고요. 자, 오늘 나갈 진도가 바로 교재 102페이지가 되고요. 바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가격 관한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감정평가의 3방식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요.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해서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2장과 3장입니다. 합해서 5가 된다고 했죠. 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 시험은 4장과 5장이죠. 얘도 꾸준하게 한 문제씩 늘 나옵니다. 한 문제 안 빠지고 늘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문제가 아주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차 2장입니다.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 이론, 가격 동그라미. 자,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우리 규칙은요, 이것을, 자, 시장가치 이렇게 불러요. 시장가치가 되고요. 그러면, 자, 종전규칙, 과거의 규칙에서는 이를 똑같은 말로 정상가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요, 그 성격이 뭐냐? 시장가치 또는 정상가격입니다. 그래서 대개, 자, 우리가 가격 형성 원리를 주로 이제, 자,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치니까 이렇게 가치 표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 원리 정상가격이죠. 또는 가치 형성 원리 시장가치를 말해요. 해서 뭐 가격석은 가치석은 크게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파트를 공부하는 것은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2장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이 막연히 교재만 보게 되면요, 거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숲을 먼저 보자.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다음에 나무 한 그루를 보자. 아주 부분적인 공부가 됩니다.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읽게 되면요, 그대로 나무 한 그루만 보게 되니까 전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자, 해서 자, 숲을 보는 것이 전체를 본다 해서 거시적 방법이 되고요. 거시적 분석입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게 되면요,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이거 바로 미시적 분석입니다. 자, 가격 형성 원리 이 파트만큼은요, 절대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주 나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이 쉬워집니다. 지금 파트는요, 자, 교재를 떠나서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체를 보는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네모를 4개만 그려줘요. 네모. 자, 이것이 전체를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그래서 가격 발생률입니다. 다음에는요. 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가격 형성 요인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이 전체를 둘러싸고요. 일정한 법칙을 부여하더라. 이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재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아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첫 번째 네모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이 돼요.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일반 재화이죠. 동산해서 일반 재화의 가격과 다른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반 재화 가격과 다른 점이다. 이런 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본질. 본질이 뭐냐? 본질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가치가 무엇이며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가치와 가격을 비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 나와요. 이중성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네 번째가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크게 3가지가 중요해요. 가치와 가격 최근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얘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장 가치가 뭘 말하느냐 해서 이 3가지는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가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해서 목차가 2번이 돼요. 자, 부동산 가격 발생률입니다. 자, 이때 가격이 바로 정상 가격이죠. 다른 말로 시장 가치다. 그러니까 가격 발생 요인학은 가치 발생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흐름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유용성이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유효수요가 되고요. 자, 3가지는 이렇게 정리하죠.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줄여서 유상유 해서 유상유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발생 요인 하게 되면 유상유 세 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발생 요인 유상유 3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형성균인데요. 얘가 세 번째가 돼요. 바로 가격 형성균입니다. 또는 가치 형성균이 되고요. 얘도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반균입니다. 다음에 지역균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개별균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줄여서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형성 요인 하기면 세 가지가 일지계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의 전체를 둘러싸고요.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이것이 가격 지원칙이 돼요. 얘가 이제 4번 목차가 됩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가격 지원칙 종류가 총 13개 원칙입니다. 자, 얘가 5개만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숲을 그려서 전체를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가격 형성 과정 하게 되면요, 이 전체부터 먼저 떠올리시고 이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얘를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일반율입니다. 여기서의 공부 포인트는 항상 부동산 가격과 일반 재벌 가격을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비교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부동산 가격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본질은요, 그냥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1번 가격의 본질을 봅니다. 자,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는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따로 공부하자면 부동산 가격이란 바로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를 말해요. 해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러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가격은요, 한마디로 자, 소유에서 비롯된다. 이거 보죠?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권리를 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바로 권리의 가격입니다.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은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의 본질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권리를 사는 것이고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점을요, 일반 재와 동산과 비교합니다. 자, 동산은요, 권리를 사는 게 아니죠. 자, 편의점 가세요. 담배를 한 갑 삽니다. 얼마죠? 4,500원입니다. 담배 한 갑 주세요 하면서 샀잖아요. 그럼 담배는 팔아내는 것이지 담배에 대해서 등기 필증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담배를 받으면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이지 소유권, 등기,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은요, 땅이 못 움직이잖아요. 부동성입니다. 못 움직이니까 땅을 들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반드시 땅을 산다는 것은 소유권에는 권리 있죠. 그래서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동산은 물건을 사는 것인데 부산 자 부동성 때문에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에 부동산은요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 동산은 뭐죠? 지금 현재 편의점 가서 돈 4,500원 주고 담배를 사잖아요. 현재 담배를 산다. 현재 물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산다. 부동산 사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자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요. 과거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 모든 이게 현재 가치가 가격의 본질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상가를 샀어요. 그럼 이거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 매 기간마다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장래 모든 이게 현재 가치가 가격의 본질입니다.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장래 이게 현재 가치다. 이 장래에 대한 예를 들면요.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왜 자격증 공부하십니까? 자격증의 본질입니다. 자격증의 본질도요.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예. 장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올해 시험을 합격했다고 가정합니다. 28회 시험이죠. 나이는 한 40 잡을게요. 40이다. 언제까지 써먹죠? 자격증은 정년이 없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몇 살까지? 80은 너무 늙었죠, 그죠? 예. 60은 너무 젊고요, 그죠? 그러니까 70을 잡자. 70 가능하죠. 몇 년 써먹습니까? 30년. 30년. 만약 여러분이 40이다. 자격증 땄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땄는데 저처럼요. 자격증을 따자마자 집에 구석에 끼워두고요. 계속 장롱 자격증 처박아 준다면요. 미래 가치가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자격증의 본질은요. 자, 장롱 자격증은 안 써먹으니까 현재 가치가 제로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저도 왜 땄는지 모르겠어요. 안 쓰고 있으니까요. 이러면 자격증의 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요. 자, 우리 시험 자격증은요. 대여금지죠. 그리고 양도금지요. 그래서 매매, 양도 또는 대여금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봐요. 우리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면 또는 자격증을 자, 매매, 양도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따져봅니다. 자, 자격증을 양도한다면 한번 좀 상상해봐요. 이 자격증 땄으니까 얼마에 팔까? 한 1,000만 원 받을까? 너무 작죠? 1,000만 원. 아니야, 3,000만 원 받아야지. 아니야, 5천만 원 받자. 에이, 1억은 받아야지. 3억은 받아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받을지. 우리 앞에 번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판다면요. 얼마에 파시겠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1억요? 좋습니다. 1억. 뒤에 번은요. 얼마에 파시겠어요? 1억요. 너무 욕심이 없어. 뒤에 번은요. 3억요. 아니 길동은 왜 이러죠? 너무 욕심이 없어요. 자, 그럼 왜 1억을 받을까? 3억을 받을까? 나왔잖아요. 또 다 생각해 보셨죠, 그죠? 그걸 비교합니다. 그러면 자, 저처럼 장롱에 처박아 두니까 자, 미래 가치가 제로잖아요. 이러면 자기전 가치는 0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실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실무한다면요. 한 달 월급 200 받으려고 이 자격증 공부합니까? 절대 아니죠. 예. 200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월 500은 벌어야지. 500 잡을게요. 그럼 이제부터 집이 될 때까지 매달마다 자, 월 수입이 얼마? 500만 원 잡을게요. 1년이면 12달이죠.
연봉 얼마? 6천입니다. 그러니까 월 500 잡게 되면 연봉 6천입니다. 그럼 얘가 10년이면 얼마? 6억. 6억. 30년이면 얼마? 6, 3, 18.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요, 앞으로 매월 500만 번다 치더라도 30년 써먹잖아요. 얼마를 벌어? 18억을 벌어요. 이것이 모든 현재 가치가 적어도 15억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억이 팔아요. 떼발리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은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벌어먹으면 15억이 넘어가는데 3억도 너무 작아요. 아시겠어요? 평생 선물 자격증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격증의 본질이다 해서 장래 모든 이게 현재를 따지면요, 적어도 10억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절대 1억, 3억 가치를 그렇게 평가절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시오. 아주 큰 자격증입니다. 예. 부동산은 마찬가지지. 내가 상가를 샀다면 계속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현재 가치가, 월세가 많으면요 가치가 커지는 것이고, 월세가 적으면 가치가 적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요, 바로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가 가격의 본질입니다. 동산은 현재만 사는 건데요, 부동산은 장래 모든 이익이 현재 가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하게 되면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히 동산과 달라집니다. 자, 본질 아시겠죠? 다음에. 자, 이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뭐냐? 얘가 바로 1번입니다. 가치와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자, 기업번 가치, 영어로 value가 되고요. 니은번 가격, 영어로 price입니다. 얘는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요. 자, 왼쪽 가치 value, 오른쪽 가격 price다. 요 표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첫 칸 보니까 의의가 납니다. 가치 value는 한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자, 가격은요, price는 시장에서 밑줄 아세요. 시장에서 밑줄. 교환의 대가로서 또 밑줄 아세요. 지불된 금액 밑줄.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 바로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여기까지 개념 보시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치는 영어로 value가 되고요. 가격은 price다. 그러면 가치 개념의 정의는요, 이것은 장래 모든 편익이죠. 장래 편익. 이것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원시킨 값이다. 현재 가치가 돼요. 장래 모든 편익이 현재 가치. 반면에 가격은요,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죠?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은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가격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현실 매매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얘를 정확히 하시려면요,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의 적정 가치가 얼마짜리? 1억짜리 땅이다. 이 말은요, 이 땅을 누구한테 팔더라도 1억에 판다는 말입니다. 1억. 얘가 바로 적정 가치가 돼요. 얘가 시장 가치가 되고 얘가 정상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급한 사정이었어요. 현금이 너무 급하거든요. 뭐하지? 건매. 그러니까 건매 가격. 그러니까 30% 싸게 팔자. 얼마에 팝니까? 7천만 원이죠.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시장에서 얼마에 매매했죠? 7천만 원. 얘가 바로 매매 가격입니다. 얘가 바로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그럼 적정 가치가 얼마죠? 1억. 적정 가치는 1억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1억짜리 땅을 내가 워낙 급해서 시장에 7천에 팔아버렸다. 갭이 생기잖아요. 만약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게 되면요. 가치와는 똑같아집니다. 여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1억짜리 땅을요. 1억 천에 팔 수도 있죠. 9천에 팔 수도 있고요. 1억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같아지면 얘는 이꼴이 되는데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요. 표.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다. 요것만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돼요. 그럼 이때 얼마에 매매했다? 7천만 원. 매매 가격 7천만 원입니다. 적정 가치가 1억짜리 땅이잖아요. 하면 이꼴 오차가 얼마 생겼지? 3천만 원이죠. 왜? 요거만큼 30% 싸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이 오차를 반영시킨다면 적정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1억짜리 땅을 1억에 매매했다면요. 1억 1억이면요. 양자는 같아집니다. 현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해서 1억짜리를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8천, 7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항상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1억이죠. 7천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요. 1억의 전문가일까요? 7천만의 전문가일까요? 얼마의 전문가? 둘 중에. 얼마요? 중개사는요. 1억짜리 땅을 7천에 팔아주면요. 여기서 수수료 받지. 그러니까 중개사는요. 매매 가격 이것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팔아주고 1억에서 수수료 받으면 도둑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매매해주고 매매 가격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사는 바로 매매 가격의 전문가다. 해서 바로 가격의 전문가는요. 중개사가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1억짜리를 7천에 매매했잖아요. 싸게 팔았잖아요. 이것의 적정 가치를 구하려면 자 이게 아니고 적정 가치가 얼마가 되겠지? 1억 이게 적정 가치가 돼요. 평가사는요. 이렇게 매매되더라도 적정 가치는 1억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요. 적정 가치를 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의 전문가는 누가 된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 밸류 개념,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넘어가죠.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자, 이중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의 이중성요. 이 그래프 아실 거예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은 우상향입니다. 아시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한 점에서 바로 균형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되고 양도 결정이 됩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가격은요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결정이 된대요. 이거만 옮겨 쓰면 돼요. 그래서 대개 부동산 가격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또 거꾸로 수요와 공급에 또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고
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왔다리 갔다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대. 얘가 바로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할 게 딱 한 가지야.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에 근거하게 되면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이것만 딱 들으면 공부 끝입니다. 더 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그러면 교재는요. 3번 목차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얘는 아마 대여섯 번 꽤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하게 되면 항상 돌리세요. 일반 동산, 일반 재화 가격과 다른 점입니다. 자, 제목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목 네 가지를 모두 밑줄 아세요. 1번,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다. 밑줄. 2번요,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밑줄. 3번요, 장기적 배려하에서 형성되고요. 4번,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돼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하게 되면 얘는요, 항상 얘를 비교하자. 무가 비교하자. 동산, 일반 재화, 동산과 비교합니다. 대개 일반 재화, 동산은요, 주로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요. 동산은 임료가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가서요, 담배 한 갑 주세요. 얼마? 4,500원. 뭡니까? 가격.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가서요, 저 담배 한 갑만 임대해 주세요.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산은요, 임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가격으로도 표시가 돼요. 특히 임대차 시장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해서 자, 얘가 특징입니다.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돼요. 두 번째요.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기타 권리와 이익의 가격입니다. 일반 동산은요, 편의점 가서 그 물건 자체를 사는 것인데, 부동산은요, 못 움직이잖아요. 돈 주고 땅을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고, 이익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은 뭐죠? 쉬운 말로 권리금. 장사가 잘 되면 피가 붙잖아요. 권리금. 동산은요, 담배 한 갑에 권리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권리와 이익의 가격입니다. 이때 어디까지가 권리가 되고 어디까지가 이익이 되느냐. 이 차이점도 인문과정은 자, 한 번 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권리와 이익의 차이점입니다. 자, 권리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권리가 돼요. 그러나 이익은요,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얘는요, 거래 관행상 인정이 돼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익 하게 되면 이익.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권리금. 그래서 항상 법에서 권리금 얼마 주세요.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권리금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다만 이 이익은요, 추가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돼요.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입에되면요, 권리금 형성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천안에서 강의를 그냥 2년 한 적이 있어요. 천안에서요. 천안에 그 이용 주점이 가장 많은 골목이 천안에요. 성정동이라고 해요. 성정동. 그 성정동은 전부 다 이제 용가 골목인데요.
제가 지금 떠올리면요. 딱 세 개만 떠올라요. 요 동네가요. 가장 유명한 철안에 그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 있죠. 스타 나이트클럽입니다.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에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 나이트클럽 앞에요. 앞에 학원이 있더라고요. 학원 환경이 안 좋아요. 여기서 2년전 강의다 보니까요. 딱 세 가지만 떠올라요. 요 주변은요. 전부가 뭐죠? 룸사롱입니다. 단란주점, 룸사롱 해서 전부 다 양주 마시고요. 그래서 밤만 되면 삐까번쩍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룸사롱 많으니까 양주 먹고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자야 되겠죠. 전부가 뭐 아주 깔끔한 이제 모텔, 장급 여관들입니다. 예? 또 세 번째는요. 불법 오락실이 있죠. 옛날에 유행했던 뭐 바다 이야기, 뭐 황금성부터 해가지고요. 이 군데군데 이 불법 오락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야, 완전 떼돈 벌겠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풀로 얼마나 많은지. 불법인데도요. 버젓이 문 열어놓고요. 영업을 해요. 정말 큰 돈 벌겠더라고요. 요거밖에 안 돌아요. 바로 요 세 가지만 있어요. 거의. 자, 이거 뭡니까? 불법 오락실은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버젓이 영업합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요. 이런 것들은요. 권리금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권리금 형성이 어렵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이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화폐 가치로 표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때는 이제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없으면요. 권리금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성이 있다면 이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자 해서 이것은 세 번째, 감정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럴 때 권리금, 이익도 그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요. 자,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해서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세 번째요. 다만 여기서는요. 우리 교재 보게 되면 바로 2번이 있죠. 세 줄 나와요. 여기서 지문이 잘 출제가 된 것도 있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또한부터 모두 밑줄 하세요.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버전에 2개 이상의 권리가 같이 병존하고 있다면 각각 권리에서도 가격은 각각 형성된다. 밑줄 하시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주로 뭡니까? 소유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 세 개가 경합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인정한다 말입니다. 각각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각각 권리는 가격은 형성된대요. 3번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변화에서 형성이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동산 가격의 본질에서 부동산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장래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사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 변화를 늘 고려해야 됩니다. 요즘 봐요. 이 장기적 변화하게 되면 최근에 수도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죠? 성남 쪽, 성남. 자, 현 정부가요. 공공주택을 100만 호 짓겠다. 100만 호. 그러면 이 100만 호 짓는 건 좋아요. 문제는 뭐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겠다 이 말입니다.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 이제 싸게 공급하잖아요. 옛날에 MB 정부가 이 그린벨트 풀어서 강남 쪽에 풀어서 자 기억나시죠?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 지었잖아요. 결과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때는 실패했는데 지금도 그린벨트 풀어서 100만 원 짓겠대요. 그럼 이제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요. 보상.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하게 되면 성남 주변에요. 그린벨트를
많이 풀어서 공조를 짓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남 지역이 그린벨트 땅값이 막 자꾸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 이 정책 하나 때문에. 여기서 보다 뭡니까? 장래를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동사는요, 똑같아요. 동질성. 똑같으니까 마트 가니까 똑같은 에세담배, 똑같은 바카서, 똑같은 콜라. 또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는요, 동질적으로 형성됩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앞에서 예를 봤잖아요. 땅이 1억짜리가 있는데 이 1억짜리를요, 1억에 팔 수도 있고 1억 천에 팔 수도 있고 워낙 급하니까 7천에 팔 수도 있고 얼마인지 비싸게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형성된대요. 이것이 동산과 다른 점들입니다. 자, 이상 네 가지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들입니다.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고요. 부동산은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가격입니다. 부동산은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기적 배려 형성이 되고요. 부동산은 동질적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각 가격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까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이 있죠. 시장가치. 자, 그럼 시장가치입니다. 자, 시장 가치가 다른 말로 종전 규칙은요, 같은 말로 정상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은 시장 가치 또는 정상 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번 시장 가치가 뭐냐? 이 내용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보면요. 시장 가치는요, 괄호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이 뭐죠? 원칙. 원칙은 감정평가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 또는 정상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얘가 원칙이고요. 시장 가치가 아닌 게 아니면 몽땅 괄호 2번입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억짜리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이 적정 가치가 1억인데 이 땅을 1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지? 가치와 가격은 같아지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억 천에 팔 수도 있죠. 이것을 9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것을 7천에 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1억은요. 얘가 바로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 적정 가치가 돼요. 시장 가치. 얘는요. 비싸죠. 싸죠. 얘가 바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항상 평가사는요. 이 시장 가치, 적정 가치, 정상 가격,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모두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기억본에서 세 줄이 나와요. 자, 기억본 보게 되면 시장 가치란 세 줄 밑줄합니다.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부분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 부분의 가액을 말한다. 밑줄하시고요. 그런데 이 문장이 길잖아요. 길어서 출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길었어요. 길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풀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2번이야. 조건. 그래서 조건 네 가지 있죠. 이게 바로 앞에 세 줄을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조건 네 가지는요. 충분히 이해도 하시고 암기가 돼야 됩니다. 제목을 모두 밑줄합니다. 기억번 통상적인 시장, 괄호 대상물의 시장성 모두 밑줄. 2번요. 출품기한의 합리성. 디귿번 거래의 자연성. 리얼번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지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의 조건 하게 되면 방금 네 가지 다 밑줄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똑같은 말로 이꼴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출품 기한의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네 번째가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 네 가지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모두 AND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만약 이 네 중에서 하나만 빠뜨린다면요,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2배, 예배가 됩니다. 예배.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시장 가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하나 뭘 말하느냐, 이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